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한번 영상 촬영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를 잘 마감을 해줬는데 요 며칠간에 많이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에도 달려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우리 기술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다시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신고가라고 댓글 다는 게 사실상 5초밖에 안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꽤나 많이 매도를 하고 있죠. 요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많이 동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지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해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 시원하게 가기 기원하는 차원에서도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볼 건데, 제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 부분을 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사실상 솔직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죠.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얼마부터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2200원 구간에서부터 2배 가까이를 상승을 했던 자리다 보니까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조정이 확 나와준다면 오히려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자리다 보니까 제가 신규로 잡아갈 종목도 하나 영상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아직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 있는 정강이에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ISMR 기술 개발 사업 확정, 참여 확정이라고 해서 국내 유일 원전 MMIS 공급 레퍼런스 보유 부각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과거에도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원전 해체 테마까지 계속 이어지는 원전 랠리에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게 우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 올라왔던 게 뭐냐면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마이너스 4.2%로 종가를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조정이 크게 나왔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기술이 가장 대장으로 좀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은 급등주의 생명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언제죠? 6월 20일 날부터 시작해서 조정을 주면서 위에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 누차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기 딱 이 구간이죠. 3,3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돌파한 부분에서의 이 박스권의 대칭만큼을 또 한번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놓고 보면요, 사실상 이번의 흐름이 5,800원 구간까지는 제가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때 언제죠? 2010년 1월 25일 날 찍었던 5,800원 구간까지의 고점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긴 보다는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흐름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분할 매도로 우리가 챙겨갈 구간에선 챙겨간다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기분은 안 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전부 다 던졌는데 올라가가지고 진짜 5,800원 구간을 트라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도로 챙겨갈 구간에서 챙겨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크게 보면서 고점에서 던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박스로 놓고 봤을 땐 우리 기술이 사실상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권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던 이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집했던 기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5,800원 구간을 트라이할 수 있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 중에 미국의 SMR이라고 하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SMR 어떤 거 만드는 기업이죠? SMR을 만드는 기업이죠, 뉴스케일 파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내일도 영상을 찍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깨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면서
글로벌적인 시황과 국내 시황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요 코스피가 적산병, 흑산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흑산병이라고 해서 지금 음봉이 연속으로 3개가 좀 출현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흑산병이라는 용어보다도 요 갭을 메꿀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살짝 증시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잡아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사실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크게 조정을 주진 않을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증시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상승 각도만 보더라도 조정의 폭이 이렇게까지 막 깊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보다는 여기서 살짝 조정 주고 3,300포인트, 과거에 삼성전자가 어떤 거였죠? 바로 국민주식으로 등극했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300포인트를 좀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장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게 조선, 방산, 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추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방산, 원전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원전에서 중소형 원전주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는 게 뭐다? 우리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술 앞으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박스를 치면서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훼손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우리 기술입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때도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는데 고점 부근에서 박스를 치더니만 5일선을 본격적으로 훼손했던 게 바로 요 음봉이죠. 5일선 훼손하고 나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60일선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요 5일선을 훼손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나서 박스 치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쭉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고점에서 박스를 치다가 5일선을 훼손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요, 거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스는 치고 있지만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광기의 흐름, 정말 미친 대폭등의 광기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서 한 파동 더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간이요? 5,800원 구간을 트라이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한 방이면 사실 거의 닿을 만한 구간이거든요. 상한가 한 방에 그 다음 날까지 갭 띄워서 날아가서 이렇게 도치형 캐들이 출현한다고 하면 여기서 고점 찍고 크게 무너뜨릴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상승해주고 이렇게 크게 무너뜨려서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 나왔다가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포트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죽어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기술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고 좀 강성주주분들이 많지 않은 종목인데, 진짜로 이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 달달한 수익을 안겨줬던 우리 기술인데 여기서 살짝 조정 준다라고 해서 난 안 팔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이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종목을 찾으셔야지만이 기존의 사랑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또 새로운 연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 AI가 전력 수요가 굉장하게 폭증하면서 AI로 지금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전력이 문제가 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이 전력을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SMR 이런 부분으로 전 세계가 회귀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서 원전,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서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 이 AI가 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뇌를 가동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면은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혈관. 이 혈관 역할이 이 기계에서는 뭐겠습니까? 바로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을 타고 밥이 뇌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역할을 하는 거는 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속도로가 그 실제로 이제 차들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전선주 관련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좀 부담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시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 흐름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완전 역사적 신고가로 치고 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일진전기를 사라는 말인가요? 일진전기 완전 신고가인데 15% 오늘 올랐는데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눌림목에서 우리가 아직 출발 안 한 거를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일진전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LS 일렉트릭이라고 아실 거예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상 놓고 봤을 때 계속적인 상승 흐름 나오면서 신고가로 치고 가고 있죠.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 안 가고 있는 종목, 좀 눌림목에서 잡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 해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는 진짜 저 멀리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저 멀리에 역사적 신고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좀 목표가를 잡고 갈 수가 있냐면은 과거에 앞전에 있었던 요런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던 여기까지 한번 저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5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16,460원. 16,460원 대략 그냥 16,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몇 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냐면은 3배 가까이는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배 하면은 이거 곱하면은 48,000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제가 대한전선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 완전 바닥에서 사실상 상승세가 지금 조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딱 정강이 구간, 그러니까 무릎에서 발목 사이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한번 상승을 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 트라이 한다라고 하면 44,000원 구간, 이 구간까지 트라이 한다라고 하면 한 5만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대한전선을 제가 또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대한전선이 사실 소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허침해 소송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4월 8일 날 나왔던 내용의 기사죠. 여기서 이긴 게 LS전선이 이겼습니다. 근데 LS전선한테 졌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2위 기업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국내 전선업계에서 2위 기업을 하고 있는데 LS전선 그럼 내가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LS전선은 일단 비상장 기업이고요. OTC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보셔야 되는데, LS 일렉트릭을 설명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2위 기업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전에 있었던 박스의 고점까지도 못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승세가 꽤나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한전선 등 국내 AI 수혜주 전선주도 상승이라고 해서 2024년 9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기법이나 아니면 신법 같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대한전선 신용가능 종목이네 하면서 그럼 내가 알겠어, 월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신용매수로 그냥 몰빵 칠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깡통 찹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 하더라도 무조건 분할 매수로 모아갈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한호가에 때려버리면서 내가 신용으로 몰빵 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요, 한두 번 먹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바로 이제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깡통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음봉 4개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 보면서 매수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갈 거라고 하면 다음 주에 5일선을 수복해 줄 것이고, 그렇게 돌려주는 흐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한번 눌린다라고 하면 21선까지 눌릴지 60일선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눌려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할로 이렇게 막 사고 있는데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요, 남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난리가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원래는 조방원이 굉장히 이제 핫했었는데, 조방원이 뭡니까? 조선방산 원전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카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또 테마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치고 올라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장세를 지금 맞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여기서 풀매수를 못했다라고 해서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차라리 그 돈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을 잡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포트를 다각화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몰빵 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수익 보신다라고 해서 제가 수익 봤으니까 얼마 달라고 한 그런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것도 손실 보시는 것도 아래 보시다시피 스스로의 판단해야 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짧게 대응할 거기 때문에 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모았을 땐 손절가가 굉장히 짧다라는 소리예요. 손절가 자체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납득이 가서 그럼 나 한번 접근해 볼게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 되고, 나 이번 턴에는 그냥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번은 한번 관망만 해보고 다음번에는 한번 잡아가 볼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이 사람 영상은 맞아, 대한조선 추천했었는데 나락같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주봉상 어떻습니까?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데 대한전선만 사실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어떻게 보면 싱크로되는 영역에서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영역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래에 있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차트고 대한전선이 위에 있는 차트입니다. 대한전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소리예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딱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말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5일선 타고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윗골이 달았던 날, 음봉 떨어졌다는 날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이 음봉 떨어진 날이 언제라고 적혀 있어요? 6월 8일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얘는 지금 윗꼬리를 다는 음봉이 없었기 때문에 6월 7일 날 이렇게 고점을 찍은 것처럼 돼 있고, 이때가 바로 6월 8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하면서 무섭게 어떻게 크게 조정을 줬던 이런 어떤 종목들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패턴인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좀 진행 중에 있냐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원전이 이슈가 됐다 보니까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한전선은 이런 박스를 아직까지 돌파해주지 못한 고점까지도 한참 남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까지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3배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선이라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죠?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계에서 혈관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출발 안 하면서 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AI 인프라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 대한전선으로 제가 하나 좀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을 만약에 챙겨가시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을 챙겨가면서 포트를 교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대한전선을 유심히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대한전선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투자 경고라는 부분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 경고 달고 나서도 상승세가 이어져도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는 오히려 훈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매수를 한 게 보이시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갭을 띄워서 이 구간을 넘어서서 쭉 쏘고 빠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다. 프로그램에서 많이 자주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시가 자체를 띄워서 시작한 다음에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형태로 진행될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도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꽤나 많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가지고 얼마나 지금 갭을 띄웠냐면은 시가가 20%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24%까지 갔다가 쭉 밀리면서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이 나와버리자 쭉 밀려버렸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시가가 20%, 15%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수와 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 저항을 넘어서 돌파를 하게 됐을 때,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종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안착을 시켜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시가 띄웠던 거를 쭉 쏘고 빠지면서 시가를 무너뜨리게 되는 패턴이 출현하면요, 보통 거기서 이제 고점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갭을 좀 심하게 띄우는 날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챙겨갈 건 챙겨가고 분할로만 매도를 해도 내가 손해보는 기분을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할로 챙겨가면서 새롭게 종목을 교체하실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저 대한전선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얘 말고도 사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는데 재룡전기라고 있죠. 재룡전기라든지 아니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재룡산업보다는 재룡전기가 좋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재룡산업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재룡전기를 따라서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재룡전기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일단 재룡전기가 변압기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재룡전기가 한 가지 좀 그건 뭐냐면요, 이 1년선을 수복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눌렸다가 돌아나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년선을 돌파해주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단기이동 평균선이 교차가 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돌파 차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뜨고 나면 들어가는 게 확인 매매죠. 확인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올라갈 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한 몇십조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올라갔거든요. 예전에도 보시면은 거의 한 4개월 이상을 지금 찌글찌글 하면서 올라갔는데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잘 보여주지 않는 종목인 게 좀 신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6,500억밖에 안 되면은 완전 어떻게 보면 잡주의 영역까지는 아니라도 시가총액이 가벼운 편인데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좀 세력이 좀 쫌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꼬리 달면서 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훼손하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 재룡전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대한전선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일선을 깨지만 않으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영상을 촬영했는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기술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을 좀 해드릴 거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일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